다음은 또 기생충이 잡혔다는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좀 다룰까 합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네. 그 집이 네. 순회동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초밥이다, 무슨 소고기다, 또 샌드위치다, 뭐 네. 할 거 없이 과일이다 해갖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집사나 다름없는 배서연 사무관도 아니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나 아니면은 무슨 남자친구가 있나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네. 되는 양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누가 먹느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뻔한데.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잖아요. 초밥을 한 번에 10인분. 예. 초밥은 숙성시켜서 발효시켜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홍어하고 다르잖아요. 홍어는 뭐 발효시켜서 먹으니까 오래 놔둬도 되지만 초밥은 예. 그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번에 10인분. 식구도 많지도 않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샌드위치는 뭐 몇십 인분 먹고 몇십 이렇게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화 무슨- 기생충 보면 왜 지하에 예. 뭐 살잖아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이번에 공익재반 A 씨도 네. 누가 그걸 다 먹느냐 그래서 네. 그 전임한테 물어봤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임 예. 자기 일 하던 그 전임한테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음식이 가는데 혹시 네. 아느냐 나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TV조선 보도를 네. 보니까 바로 이재명 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집에 예. 경기주택공사 사원 그 합숙소라는 거예요. 예. 직원들. 네. 그러니까 경기주택공사 그 직원 합숙소 이게 왜 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집이 의문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때 네. 그 매물 나온 게 많은데 그거 딱 붙여서 한 거예요. 예. 거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할 때 그때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누구냐? 주택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대요. 이재명 측근 변호사예요. 그 예, 변호사 이름이 민변 출신이요. 이현욱. 예. 이 사람이 그 리틀 이재명 소리를 들을 정도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대요. 기본 주택 공약 설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대선 캠프라든지 이런 거 작업하느라고 여러 명이 좀 상주하면서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이가 거다가 좀 공급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또 자기 돈 쓰기는 싫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여기에 뭐 다른 것까지 지원된 게 이런 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앞으로 이것도 수사해봐야 될 사안인데 민주당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2020년 8월부터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는데 네. 그래가지고 2년 계약을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9억 5천만 원에. 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 그 TV조선 기자가 가서 물으니까 아이고 이 바로 앞집이 이재명 경기지사 집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왔다 없죠. 갔다 오고 어떻게 몰라 몰라요. 내리라 그러는데 모를 까닭이 없는데 투명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뭐 완전히 추측입니다만은 혹시 비밀 무슨 선거 아지트 뭐 아닌가? 그렇게 지금 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음식을 많이 갖다가 네. 네. 거기다 갖다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하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어. 뭐 초밥 10인분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먹방 네. 예, 그렇게 많이 대식가도 네. 그렇게는 못 먹는 뭐 것 소고기도 같은데. 한꺼번에 왕창 사고 뭐 네. 법인카드로 막 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과일도 뭐 그냥 예. 엄청나게 사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집에서도 먹고 단란하게 먹었겠죠. 예. 예, 법인카드로 아, 물론 먹었겠죠. 법인카드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라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옆집 자기 그 지원해주는 지금 뭐 선거 캠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까지 지원했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그 정말 조사를 해봐야 할 때 같아요. 공급 횡령이죠. 예. 그래서 그 TV조선 기자가 그 이제 이런 합숙소 같은 걸 담당하는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10분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후에 전화를 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받아서 아니 10분 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전화했더니 그 사람 아까 휴가 가버렸습니다. 연차 내고 휴가
내빼버렸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처의 지침을 받았겠죠. 빨리 너 튀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전화 왔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튀어. 튀어. 예, 제일 좋은 수단이 일단 튀어거든요. 예. 예, 국회의원들도 왜 낙선하면은 최1조가 일단 튀라는 거예요. 튀는 거죠. 낙선되는 순간 찾아오는 건 빚쟁이랍니다. 예, 예. 국회의원 선거도 일단 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령이 떨어진 거죠. 예. 우리 저 경찰서나 이렇게 출입할 때도 범인들을 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도 네. 먼저 튀는 거 도망가라. 2부 혹시 잡히면은 무조건 잡아떼라. 그리고 3빼 그것도 잘 안 통하면 백을 동원하라. 네. 그리고 4채 네. 정 안 되면 아주 요만큼만 인정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네. 4대 범죄인들의 법칙이라는데 맞는 이 얘기죠. 최근에 몇몇 이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잡아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은 이재명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 앞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이재명이 임명하고 그 산하다 기관 아닙니까? 거기 직원들 합숙소라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시샘이 뚝 떼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이게 기생충이 맞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단정해서 얘기하면은 그쪽 고소 고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당장 고발도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어도 이재명 바로 앞집이 이 자기 리틀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경기주택공사 사장 이현욱이가 변호사죠. 이 사람의 그 직원들을 합숙소로 썼다는 것은 거기서 합숙하면서 뭐 했을까요? 뭐 선거 작업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고 제가 알기로 준비한 건 한 6, 7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전에 나오는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살다 보니까 한데 대통령 준비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자기 관리를 좀 했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준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자꾸 나오는 게 까비남이죠. 까면 비리가 나오는 남자. 오죽해서는 까비남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옆집에 이것도 자기 돈으로 얻었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저 경기 주택 도시공사 이것도 뭐 시장이 영향력 행사하는 그 공기업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앞에 얻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 주택도시공사 집 짓는 데 아닙니까? 이것도 변호사가 그 사장을 했다는 거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죠. 이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을 나도 처음 알았다. 이게 양쪽에 아주 궁작작은 잘 맞네. 금시초문. 나도 처음. 직원 복지를 도지사 옆집에다 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믿어요? 직원들이 불편해서 가겠어요? 옛날에 그 어느 기업에서 회장이 자주 가던 목욕탕이 있었어요. 사우나. 그렇죠. 근데 그 사우나 주인이 회장한테 제발 좀 여기 좀 오지 말아 주십시오. 회장님 여기 오니까 밑에 직원이 아무도 안 옵니다. 회장은 뭐냐 이거. 누가 가냔 말이에요. 그 불편한데 뻘거벗고 목욕탕에서 만나면은 자네 뭐하러 왔나 이렇게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빨가벗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옆집에 있으면 직원들이 합숙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재명 지사가 들락날락하고 또 김혜경 씨는 집에 잘 안 있는 스타일 아닙니까? 선거운동 온다고 온갖 천지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비서실 배소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뭐 웬만하면 앞집에 이렇게 마주보는 집에는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뭐 위아래는 몰라도. 그런데 서로 양쪽에서 후보고 사장이 그냥 금시초문입니다 하고 잡아떼는 데는 선순해. 이게 그 직원은 도망가 버리고 1도 2부입니다. 2부. 두 번째는 비너라. 무조건 잡아떼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참 더 언론에서 또 이제 추적해 갖고 찾아내면은
최소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글쎄 그런 다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최소한만 그렇죠. 인정하는 그러니까 김혜경 집에 초밥 10인분 시킬 때 우리가 한 3인분 정도 얻어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국내 아니 옆집이라고 뭐 1인분 좀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하겠죠. 과일도 뭐 몇 개 보내고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예. 최소한만. 예, 그냥 몰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나오는 여러 가지는 그 대선 준비 이전에 나왔던 게 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출마 준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이재명은 6, 7년 전 준비했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막 살아온 게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저런 분들이 청와대 가면은 개과천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속담에 집어를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이 대장동 예. 됩니다. 그렇죠. 예. 투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제일 큰 투자회사 회장이 하는 원판 불변의 법칙. 한 번 저지른 사람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그 버릇 또 나오더라.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할 때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을 꼭 좀 새겼으면 합니다. 그 원판 불변의 법칙 예. 이거 보면은 김원웅 광복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원래 공화당 민정당 출신이거든요. 세계 최강이죠. 제가 그 출입할 때 청년국장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면 그 방에 가서 차 마시면서 농담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똘똘하고 착한 것 같더니 그냥 어떻게 광복회장 돼갖고는 아니 거기 그 양반은 얼굴이 철판이 아니라 뭐 특수 강으로 해서 뭐 그냥 얼굴에다 뭐를 깔았어요. 이번에도 그만둔 게 저는 본인은 절대 그만 안 둘 겁니다. 예, 어디서 강하게 아이고 이제 당신 때문에 이거 선거 망치게 생겼어. 선거 이렇게 된 거예요.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김원웅 광복회장 보고 광복이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문재인도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엉뚱한 얘기 뭐 그 국경일날 치사한데도 가만 놔뒀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놔뒀는데 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문제 일어나면은 이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쫓아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도 정말 백배 사죄하고 예, 그렇죠. 석고 대죄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잘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아래 사람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까? 양복을 해 입었습니까? 이발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래 사람 탓을 하나요? 그리고 국회 내 커피숍 이것도요.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자녀들 도와주라고 임대료도 안 받고 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해준 거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그걸 떼먹어요? 예? 떼먹게 따로 있지. 이 삥땅 네. 정권인가? 그러니까 지금 먹을 걸 먹어야지. 어떻게 보면 거지가 갖고 있는 돈 뺏는 거랑 똑같아요. 어려운 삥땅 아닙니까? 독립투사 삥땅. 후손들 얼마나 어려운데 그 돈을 삥땅을 해먹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도 엉터리 같은 얘기 많이 친일몰이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러시아는 해방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고 뭐 백선엽 장군 뭐 묘지를 파내야 된다. 뭐 파묘론 들고 나온 게 바로 애국가도 안익태가 뭐 민족 친일이니까 반역자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별의 별력이 다 했는데 이때도 벌써 내보냈어야 되는데 문재인 여태가 모르는 채 했어요. 하다가 이번에 개인 비리는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네. 저 3.1절 때마다 친일몰이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은 점령군이고 네. 박근혜보다 뭐 김정은이가 어떻고 저쩌고 하고 뭐 백선엽은 사형감 그때 박수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 백선엽을 비하하면 안 되죠. 6.25 때 그래도 우리 다부동 전투부터 우리 나라를 지킨 분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백선엽 이런 분들하고 같이 6.25 때 싸우셔서 압록강까지 그러니까요. 가고 예.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얘기가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묘를 파내고 뭐 친일 뭐 해가지고 저런 욕을 하는 자가 욕을 하려면은 자기 사생활이나 깨끗해야죠. 저렇게 나라 돈 떼먹고 참 힘들게 사는 독립운동자 자녀들한테 갈 돈을 빼먹고 정말 사악한 자고 저런 사악한 자를 여태까지 변호한 문재인 정권도 비난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해 그러면은 대변을 시켜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도 존경하는 마음의 형, 광복형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해 11월 광복회 그 회관 방문해 갖고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뭐 좀 유감의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다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나오면. 이 김원웅만 삥땅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가져다가 다른 직원들이 쓸 카드들 아닙니까? 여러 그 부서에서 그거 가져다가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그런 게 삥땅이에요. 그렇죠. 뭐 나라에 큰 도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 얘기가 맞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게 정말 허가받은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 허가받은 도둑놈. 완전 철판들이에요. 철판들 까는 거. 이 사람들 아마 재산 신고한 거에 몇 배가 아마 뒤에 숨겨놨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이 김현웅 광복회장 참 자진 사퇴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밀려난 거죠. 그렇죠. 불명예 퇴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광복회 같은 그런 기간까지도 정권의 어떤 홍보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원웅 이름을 김원흉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진영이라고 해서 진영 편가르기, 자기 편은 편가르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증오를 내뱉고 이런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일삼는 제일 어떻게 보면 총본산이 어디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을 저는 이름도 대통령에서 중통령이나 소통령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국민이 그 권력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는 순간 5년간 통제 불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통치하려면은 편가르기 하면 좋거든요. 진영으로 싸우면 전 국민을 청군, 홍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가장 큰 장본인이 대통령이거든요. 저는 이거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란 말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주는 그 어감 이거는 그냥 제왕이에요. 제왕. 황제를 만들어놨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하이 뭐 다 그렇죠. 여기는 부인까지도 영부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른 이런 그냥 뭐 부인도 그냥 여사 정도 해주면 되잖아요. 여사. 여사. 근데 뭐 영부인은 무슨 영부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부인을 뽑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용어부터 우리가 좀 민주적인 용어로 해서, 물론 대통령한테 우리가 맡기고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 뽑아서 국민과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해주고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인사권만 해도 자리 주는 것만 해도 수만 개 자리가 되니까 다들 글로 몰려가잖아요. 뭐 하나 자리 하나 맡으려고.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김원웅 우리 윤 대표님이 말하는 김원흉 같은 사람이 다시는 정권을 등에 업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농단하는 일은 다음 정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